안녕하세요, 여러분. 투자하면서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이게 진짜 장기 투자 맞나? 손실이 너무 큰데 이쯤에서 멈춰야 하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특히 장기 투자를 결심했지만 막상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멘탈이 흔들리기 마련이죠. 하지만 장기 투자에서도 손절이 필요한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조건 버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오늘은 그 어려운 결정, 장기 투자에서 손절이 필요한 순간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손절매의 기본 원칙부터 짚고 넘어갈까요? 손절매는 손실을 최소화하고 투자금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전략입니다. 단순히 손해보고 파는 행위가 아니라 더 큰 손실을 막고 미래 투자 기회를 잡기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는 뜻이죠. 그럼 어떤 기준으로 손절을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총 자금의 3% 손실률, 개별 종목의 510% 손실률 같은 기준이 언급되곤 합니다. 중장기 투자의 경우엔 1520% 손실에서 손절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일 뿐이에요. 정답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스스로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감정적인 판단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량주 장기 투자의 경우엔 섣부른 기계적 손절매는 지양해야 해요. 때로는 기관이나 외국인이 개미 투자자를 털어내기 위한 일시적인 조정일 수도 있으니까요. 시장 상황을 잘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러한 기준들이 모든 상황에 만능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고 유연하게 적용하는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투자자의 성향, 목표, 그리고 투자 대상의 특성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죠. 또한 손절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과 자금 회전의 장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손실을 확정하는 것이 고통스럽겠지만 이는 투자자가 시장에 계속 참여하고 더 나은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장기 투자에서 손절을 고려해야 할 진짜 중요한 순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기업의 펀더멘털 변화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업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이 기업이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거나 독보적인 기술력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즉 펀더멘털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경쟁사의 등장으로 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핵심 사업 모델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거나 혹은 심각한 재정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처음 우리가 이 주식을 매수했던 이유가 완전히 사라졌다면 그때는 손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이 최초 투자 시점보다 현저히 떨어진다면 이건 더 이상 우리가 생각했던 장기 투자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단순히 외부 환경의 변화를 넘어 기업 내부의 경영진, 리스크 회계 부정 또는 기술 혁신 실패와 같은 본질적인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에도 깊이 있는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기업의 장기적인 생존과 성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투자 아이디어가 완전히 훼손되었다고 판단된다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투자 목표 및 성향과의 괴리입니다. 장기 투자는 말 그대로 오랜 시간을 두고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가 세웠던 투자 목표나 개인적인 투자 성향과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처음에는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보수적인 성향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죠. 혹은 인생의 중요한 이벤트, 예를 들어 내 집 마련이나 자녀 교육, 자금 마련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겨서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 투자 목표와 기간이 달라졌기 때문에 기존의 장기 투자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일부를 손절해서 현금화할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장기 투자를 이어가다가 정작 필요한 시점에 자금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현명한 투자가 아닐 거예요. 자신의 투자 목표와 성향은 끊임없이 변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분산 투자를 통해 이러한 위험을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 자산에 나누어 투자함으로써 특정 자산의 급작스러운 하락이 전체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급전이 필요할 때를 대비하여 비상 자금을 따로 마련해 두는 것도 장기 투자를 성공적으로 이어가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세 번째는 비자발적 장기 투자의 함정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이 발생했을 때 언젠가는 오르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로 손절 타이밍을 놓치곤 합니다. 그리고 미련 때문에 어쩌다 보니 장기 투자자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이건 진정한 의미의 장기 투자가 아닙니다. 이걸 물렸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이런 비자발적 장기 투자는 손실을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소중한 자금이 다른 더 좋은 투자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기회비용 손실까지 야기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장기 투자를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선택한 기업인지 아니면 손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고 가는 것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후자에 해당한다면 과감하게 손절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강한 심장과 단단한 멘탈이 여기서 빛을 발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손실을 회피하는 심리를 극복하고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손실이 이미 발생했다면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와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는 때로는 손실을 인정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시장 상황의 급격한 변화도 손절을 고려할 만한 중요한 순간입니다. 주식시장은 늘 움직이고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 많아요. 전염병, 팬데믹, 글로벌 금융위기, 금리 인상, 전쟁 같은 것이 경제적 요인들은 특정 산업이나 전체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때 잘 나가던 산업이 기술 발전이나 환경 규제 등으로 인해 사양 산업으로 접어든다면 그 안에 있는 기업들 역시 장기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급격한 시장 상황의 변화는 단순히 일시적인 조정이 아니라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투자한 기업이 더 이상 성장 동력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손절을 통해 더 안전하거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다른 자산으로 갈아타는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공포에 매도하고 탐욕에 매수하는 것을 피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눈 감고 귀 막고 버티는 것만이 최선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레버리지 ETF와 가치 비용과 위험이 높은 상품에 장기 투자하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하게 시장 변화를 주시하고 필요하다면 과감한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합니다. 시장의 큰 흐름을 잇는 안목은 장기 투자자에게 필수적인 역량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지표의 심각한 붕괴도 손절을 고려할 만한 시그널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펀더멘털을 기반으로 하지만 기술적 지표들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특히 주가가 주요 지지선이나 장기 이동 평균선 아래로 강력하게 하락하거나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하락 추세가 가속화된다면 이는 추가적인 하락을 예고하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일시적인 기술적 조정은 장기 투자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지만 추세 자체를 돌릴 만큼 심각한 기술적 붕괴가 일어난다면 잠시 쉬어가거나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지표를 맹신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무시하는 것 또한 위험하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자동 매매 시스템을 활용하여 이러한 기술적 손절매 기준을 미리 설정해 두는 것도 감정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장기 투자는 무조건적인 존버가 아닙니다. 때로는 과감한 손절이 더 큰 손실을 막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목표 및 성향, 기업의 펀더멘털 변화, 그리고 시장 상황과 같은 요소들을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투자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갓바를 만들고 멘탈의 연금술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전략이 아무리 좋아도 포기하면 소용없습니다.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위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4가지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첫째, 시간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활용하여 거대 자본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장기 투자의 이점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둘째, 내가 중간에 변심하지 않도록 강력한 마인드셋을 구축하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셋째, 인생의 희로애락 이벤트를 예측해서 각 시점에 맞는 투자 기간과 전략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에 대비해 속성이 다른 자산 23개로 분산, 투자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모든 정보를 잘 활용해서 여러분의 투자 성공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리스펙합니다.